올라가는 종목 꼼짝마! 집 나간 당신의 수익률을 긴급 체포합니다. 주식특수본에서 열리는 긴급소집회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저는 주식특수본 대원 한수정입니다. 이 야심한 시각에 당일 급등했던 종목, 그 이유는 무엇이고 조력자는 누구였는지, 또 내일 급등할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적중률 99%의 특수본 회의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긴급소집회의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 상단에 뜨는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긴급소집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밀하고 은밀한 내용들 모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자, 저희는 시장 브리핑부터 간단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양시장 어제까지만 해도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시장에서 양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0.35% 하락세, 코스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시장 분석과 함께 오늘 뭔가 특별할 건 없어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정밀한 분석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급등 수사 함께 해주실 분은 빅스 전문가입니다. 빅스 경찰관, 급등주를 잡는 경찰관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주특기는 단기 차트 분석이고요. 폭등주 발굴과 빠른 수익 실현 모두 빅스 경찰관과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력 검증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통합 수익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막 7월이 됐고요. 6월부터 저희가 공략한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통합 수익률이 무려 42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G라는 종목이 66%의 수익률, 또 에이텍 모빌리티가 56%, 한국전자금융이 지금 35%입니다. 지오엘리먼트, 푸드나무, 또 나머지 종목들도 쭉쭉쭉 수익률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데요. 비트9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합 수익률은 400%가 넘었다는 거. 우리 빅스 경찰관과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빠르게 종목 교체해 가시면서 매매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고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다면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피드도 최고, 정확도도 최고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함께 짚어주실 집중수사 테마 두 가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조선기자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두 가지 테마 모두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공략하는 방법 아주 중요하게 지금 별 3개짜리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나 놓쳐서는 안 될 1급 비밀이 공개됩니다. 노란톡방 긴급소집 회의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네이도급 종목 회전율을 자랑하는 빅스 경찰관이 뽑은 오늘의 공개수배 포착주, 적중률 90%, 99% 폭등 예상주로 공개가 됩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오늘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긴급소집 회의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수사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개수배 탕탕탕!
네, 주식특수본 특별수사본부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저희 회의 유튜브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이 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심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분명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도움 말씀부터 또 자세한 공략법까지 알려주실 우리 빅스 경찰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최근에 국내 주식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양지수 모두 상승을 좀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또 한 번의 혼조세를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또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또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내일 증시가 또 한 번 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러한 시장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본다면 뭐 큰 틀은 있겠지만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어차피 시장의 지수와는 큰 영향이 없는 그런 종목들로 항상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챙겼다는 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자, 내일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해줄 그런 종목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공략까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노란 특방까지 입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우리 빅스 경찰관이 공략한 종목들 보셨다면 시장과 상관없이 또 시장이 오를 때에는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설명들을 해주셨고 공략을 해서 수익을 400% 넘게 챙겨갔거든요. 빅스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남들은 모르는 종목으로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긴급소집회의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부터 장중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특수본 빅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빅스 경찰관의 뛰어난 안목 함께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분석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었고 근데 종목별로는 또 개별 장세가 나타났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빅스 경찰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죠?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증시가 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오늘 또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시장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이 코스피면 코스닥의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의해서 등락을 왔다 갔다 해주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번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하루가 좀 만들어졌는데요. 나머지 브리핑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브리핑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수급 장세의 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나 업종들의 이슈도 대부분 인식된 내용들인데 어제 또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예상치가 하회했다는 소식석이 들려왔지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계속 바라봤던 그리고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한 결과이다 보니까 시장이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여기에뿐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오늘까지 시장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그냥 수급적인 개별 장세가 계속 왔다 갔다 했었다면은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목요일과 금요일까지에는 또 실적 발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이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의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수급과 실적 영향치에 따른 어느 정도의 등락을 좀 만들어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최근에 시장이 뭐 상승하던 하락하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수익을 보셨다면 사실상 증시의 등락보다는 이 개별적인 장세에서 수급을 좀 받았던 강하게 받았던 테마나 업종 안에서 그 종목들을 수익 본 게 오히려 더 많았다라고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걸 담았는지를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내일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랑 운송장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운수장비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업종들이 뭔가 좀 다른 이름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해운, 조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만큼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수급에 따라서 이 업종들이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이슈도 오늘 그 테마들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신다면 이 코스피는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들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 구간에서 등락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로는 크게 하락폭이 없었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이제 장 초반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이어나가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오후장이 들어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눌렸는데 이후에는 다른 업종들, 특히나 조선이나 자동차 부품 쪽에 어느 정도 이 수급이 다시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강보합으로 좀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은 지수의 방향성보다 기대감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하나 하락하나 지금 여러분들 지수 차트를 보신다면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부터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 안에서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뭔가를 담고 있고 우리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담지 않았다면 수익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지수 안에서도 결국에는 수익을 본 게 다른 업종들, 순환이 돌아주는 개별적인 종목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게 확률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일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여러분들이 유망한 전망을 가진 기업이나 어떤 특정 이슈를 가진 재료를 가진 종목들을 담아놨다면 사실상 시장이 하락하나 상승하나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멘텀 없는 시장에서 실적에 따른 개별적 종목 장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맞춰놓고 오늘 이슈를 좀 살펴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한 번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익 볼 확률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 종목들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더 좋은 종목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종목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면서 이 종목이 에이 뭐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더 좋은 종목은 노란톡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니 노란톡방까지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시장의 하락 상승 유무 상관없이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야겠죠. 네, 시장의 지수는 지금 박스권 안에 갇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빅스 경찰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적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지수의 방향성과 상관없이 올라가주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기대감이 있고 어떤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는지 그걸 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빅스 경찰관이 정말 추적을 잘하거든요. 그런 종목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긴급 소집회의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 상단에 뜨는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거나 주식 특수본 빅스 이렇게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지금 긴급 소집회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 시간부터 그리고 내일 장전, 장중, 장후부터 빅스 경찰관의 그 추적을 따라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모든 종목들 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빅스 경찰관이 워낙 종목을 잘 잡고 수익 실현을 잘 하는데 지금까지 통합 수익률이 400%를 넘겼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많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SG라는 종목이 66%의 수익률, 그리고 에이텍 모빌리티가 56%의 수익률, 한국전자금융, 지오엘리먼트, 푸드나무, 핸디소프트, 컬러레이, 나무기술, 와이팜 쭉 오른쪽에도 네오크레마, 코콤, 동화약품, 우리넷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목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 모두 다 포착주, 급등주 잡는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셔서 같이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이걸 다 합치니까 400%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또 한 종목씩 수익을 내셨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빅스경찰관 노하우가 있습니까? 노하우를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가 6월 달에 네. 어떤 업종, 어떤 테마로 이제 수익을 챙겼는지 제가 탑3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6월 달 시장 여러분들이 돌아보신다면 사실상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시장입니다. 물론 이 6월 달 초에는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는 듯 했으나 6월 중순부터는 조정이 시작되면서 계속 하락만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죠.
근데 그런 시장 안에서도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1, 20%가 아니라 최소 30% 이상의 수익들을 어떤 종목으로 챙겼는지 제가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지금 종목 브리핑으로 하면서 같이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종목이에요. 에이텍 모빌리티. 자, 여러분들 6월달 중순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6월달 초였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애플페이 이슈가 갑작스럽게 또 뜨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애플페이가 교통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를 테스트한다는 소식이 어느 정도 계속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이 한때나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플페이가 사실 우리가 이미 상용화가 되고 나서 쓰는 사람들이 이미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고 나서 아직도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기대감만큼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애플페이가 그 뒤에 다른 이슈를 달고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낼지 누가 알았을까요? 자, 에이텍 모빌리티는요, 이 티머니 애플페이 교통카드 앱 상용화 테스트 소식 속에 티머니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급등세를 좀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어디서 잡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5월달 중순부터 미리 선침해 관점으로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잠입 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종목부터 그 전부터 어느 정도의 끼가 이렇게 보여왔거든요. 이 윗꼬리를 달면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좀 받쳐주는, 한마디로 시장에서 관심을 계속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교통카드로만 관련이 있던 이 종목이 갑자기 왜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이제 뒤늦게 애플페이가 이슈가 붙게 되면서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진입했던 이후로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략적으로 1개월 만에 35%의 수익을 또 챙겨갔습니다. 자, 애플페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입 수사를 했어요. 자, 언제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최근의 주가 차트의 흐름이나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서 재료를 살펴보고 기업적인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희가 5월 11일 날 이 종목을 얼마에 들어갔냐? 11,650원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자, 아까 일봉 차트랑 지금 분봉 차트랑 봤을 때 굉장히 또 차이가 크죠. 지금으로서 봤을 때 이때부터 들어가서 꾸준하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달 시간 동안 사실상 지수가 좀 뭐 오르고 내리고 특별한 이유가 뭔가 그런 것보다는 어찌됐든 이 종목은 지수 상승 하락 등락 번복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한 우상향 추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침해가 중요한 거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꾸준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 자, 시장이 결국에 반도체와 2차 전지만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개별적인 종목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을 저희가 공략을 했어요. 자, 한국전자금융은 전기차 충전 테마로 엮여 있는 테마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또 언제 들어갔을까요? 지금 기준으로는 6월 29일 날 이때 고점을 형성해 놨죠. 근데 저희가 진입했던 가격은요, 이때입니다. 이때 5,200원에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저희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결과를 35%의 수익으로 챙겨 나왔습니다. 자, 무인 주차장이나 전기차 충전 확대 기대감에다가 여기에 이 기업 자체에 대한 사업이 하나 있죠. 키오스크 관련 사업인데 이 유럽연합에서 디지털 유료화 입법 초안을 발표한다는 소식 속에 강하게 수혜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강세가 연이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입한 이후 한 달 만에 대략 35%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 나올 수가 있었는데, 자, 분봉 차트를 볼까요? 자, 이 종목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참고로 이 한국전자금은요,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똑같이 한국전자금융을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후에 5월 17일 날 여러분들께 이 한국전자금융을 5,550원의 진입가를 제가 드렸어요. 자, 이때 당시에 드렸죠. 물론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또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좀 안팎으로 조정이 또 나왔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10%에 대해서 사실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 10%에 대한 조정보다는 그 이상의 수익이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그때부터 강세가 이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에 걸쳐서 계단식 상승이 나왔죠. 한 번 나왔고요. 자, 이어서 또 한 번에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5,500원에 들어갔는데 결과물은 7,500원에 팔았습니다. 2,000원이 더 뛰었네요. 그만큼
50%에 가까운 35%지만 그 이상의 수익을 어떻게 보면 챙겨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전기차 충전 테마 이슈는 있었지만 강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전기차 충전 테마가 충분히 뜰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왜? 전기차가 2차 전지가 뜨고 그다음 자동차 부품이 떴으면 그다음엔 당연히 뭐가 구축이 돼야 돼요? 충전소가 구축이 돼야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업종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선침의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종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 가지 어떻게 공략했어요? 자, 특별한 그때 당시에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낸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을 아래에서 잡아낸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볼게요. 자, 세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SG. 자, 이 종목도 저희가 진입한 타점은요. 5월 달 말쯤에 진입을 했어요. 중순부터 말까지 저희가 진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5월 달 말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크라 재건 또 한 번의 이슈가 나올 가능성은 있었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G라는 종목은 기술적인 분석을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대한 재료가 덧붙여진 게 우크라 재건 테마가 붙여진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윗꼬리가 두 번이 발생된 이후에 조정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 종목은 우리가 좀 기술적 분석상 단기적인 슈팅 가능성을 좀 보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략하고 나서부터 우크라 재건 이슈가 뜨고 우크라 재건에서는 어떠한 관련 테마가 엮여 있냐? 이 우크라이나 재건은행 설립 준비 소식이 좀 그때 당시에 떴었죠. 강세가 나왔던 6월 말쯤에요. 자, 그때 당시에 건설 기자재 관련주로 급등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얼마까지 공략을 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때 1,300원 부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2,2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한 달 만에 66%가 올라갔네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한 달 만에 기다려서 얼마 수익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달이 길면 길어요. 근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최근에 증시를 살펴본다면은 괜히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았다가 손실 보고 물려있는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아래에 있는 종목들 어차피 순환은 계속 돌거든요. 대장은 반도체와 2차 전지지만 나머지 업종들은 개별적인 순환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해져 공략할 종목은 어차피 아래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리하게 반도체, 2차 전지 그 종목들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 애매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잡아서 벌벌 떠는 것보다 막상 조금 오래 기다릴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높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놨다면 자, 이렇게만 따졌을 때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수익을 챙겼던 게 몇 프로예요? 우리가 지금 딱 세 종목만 봤는데도 120%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나 이번에 또 시장이 안 올라가서 내 계좌가 너무 하락만 나와서 나 단타 좀 쳐보려고 위에 있는 거 잡았는데 또 물렸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아래에 있는 종목들 자, 내동매매 멈추시고 자, 아래에 있는 종목들 잡아낸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적어도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면 되는지 어떤 테마를 보면 되는지는 제가 오늘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또 교육을 해드려요. 자, 교육도 받고 나도 다음 주에는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진짜 빅스 경찰관이 워낙 수사를 잘하고 잠입 수사로도 종목을 잘 잡아내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뭐 한 달 만에 25%, 35%, 65% 이렇게 수익률을 내준 종목들 살펴봤는데 어쩜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잘 공략해서 급등이 나올 때 정확하게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 긴급 소집 회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시장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급등할 만한 종목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앞으로 주도주는 반도체와 2차 전지겠지만 숨어있는 저점에 있는 종목들 순환이 와줄 때 우리가 공략을 미리 해놓는다면 언젠간 수익을 내줄 종목들 궁금하시죠?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수사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우리 빅스 경찰관이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서 누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 리뷰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집중수사 테마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역시나 오늘도 두 가지 테마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선기자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 조선업은 뭐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 오늘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빅스경찰관, 이제 조선기자재, 조선주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시작은 이미 전부터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좀 약간 뭐랄까요? 이제서야 수급이 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어. 조선기자재에도 이제 시장이 눈을 돌릴 수가 있던 것이었죠. 그동안에는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2차 전지랑 반도체에 들어가기 좀 급급했었던 시장이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화장품 관련주들이 갑작스럽게 또 뜨고 있는 거 아시고 계신가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점점 실적이 예전에 비해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이 점점 돌아오면서 주가도 같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조선기자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조선기자재 테마들 보면요. 특히나 조선 대표적인 3사 기업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예전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종이 그만큼 힘든 시기를 거쳐내고 이제서야 꽃필 날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실적들이 돌아올 가능성을 보면서 이제 조선업종을 포함한 기자재 테마들도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10% 20% 올라간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조선기자재는 이미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초입 부분에 있어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면 더 많이 올라갈 테마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 바탕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아마 조선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지 화면을 같이 보면서 추가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국내 조선사들의 일감이 3년치를 넘어서 4년치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어떤 소리냐? 지금 이미 조선업종이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사들이 3년치 일거리감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일거리감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4년치께 이미 다 수주를 받아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조선사들은 이미 이제는 어떤 것을 하냐? 그 전에는 아쉬운 수주도 계속 이렇게 받아왔다면 이제는 고부가 가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그만큼 더 많이 남는,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수주들만 받게 되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회복세가 더 빠르게 되겠죠. 자,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 방향은 2024년도까지 뚜렷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높은 레벨의 시즌 조선까지는 하반기까지 유력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른쪽 사진 보면 조선업계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 1분기까지는 아래에 있었어요. 적자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2분기 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적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와요? 주가도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반도체와 2차 전지 좋아요. 이미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좋아요. 그것도 담아도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보자면은 조선업종도 충분히 그만큼 예전의 힘을 보여준다면 그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선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대표적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 있죠. 관련주로 S&W 이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 뭔가 되게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테마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하면서 관심 종목을 줬던 게 바로 이제 이 S&W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이슈들이 좀 덧붙여지게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뭔가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조선 기자재 테마 안에서는 더 많은 종목이 있어요. 더 많은 종목이 있고 차트도 좋은 종목들도 많고 재료도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후발주도 있겠지만요. 자, 선박 엔진이나 이 산업 부품, 단조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이 선박 엔진용 부품인 엔질볼트 그리고 밸브 시트링 그리고 캠추 등 여러 가지 이제 조선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갑자기 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조선이 실적이 개선되는데 기자재가 왜 떠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요? 갖가지 부품이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실적이 좋아지면 그게 어떤 말이에요? 그만큼 매출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차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차 판 거에 대해서 부품이 들어가면 그만큼 부품주들도 실적이 좋아지겠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수주도 많아지고 많이 팔리게 되면 뭐가 늘어나요? 그만큼 기자재, 조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기자재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조선 기자재 테마들에 대한 기업들도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자재 테마들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S&W는 상한가에 갔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에도 용의자들이 지금 네. 5명이 있네요. 항상 제가 이제 테마별로 5가지 종목을 준비를 하는데 해주시잖아요. 네. 5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놓는데 자,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5가지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딱 2가지 종목 정도는 이 2가지는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별표를 꼭 쳐드려요. 체크 표시를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종목들만큼은 조선 기자재가 뜬다 하면은 이 종목들은 무조건 체크를 해야 정말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재료도 좋고 재무도 좋고 기업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4글자로 시작하는 종목과 그리고 6글자로 시작하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차피 제가 그 뒤에 페이지에 관심 종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만 갈지 안 갈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은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2개의 종목 외에 또 한 가지의 관심 종목인 건가요? 아니면 2개 중에 하나인 건가요? 2개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3종목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종목들도 역시나 좋은 종목인 건 맞아요. 그래도 체크가 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만큼 더 좋다. 네. 이 용의자 5개가 어떤 종목들인지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체크 표시가 되어 있던 2번째 종목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자, 선박용 배관 업체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상으로 이 화면상으로 볼 때는 실루엣이 가려져 있어서 차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선박용 배관 업체, 그리고 탄소 관관, 스테인리스 관관 등 여기에 대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재무적으로는 흑자 전환 이후에 꾸준한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영업적으로도 이게 지금 이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최근에 그 전까지를 본다면은 실적이 좋지 않았어. 적자였어요. 근데 지금 조선 3사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을 보이고 다음 분기에서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네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품 기업들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차트까지 보자면 자,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지금. 윗꼬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윗꼬리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의 윗꼬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매물대를 계속 소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그만큼 바닥을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윗꼬리 캔들이에요. 자,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고 지금 또 하필이면 올라가다가 눌림목까지 나왔네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찾기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조선 기자재 테마가 또 언제 슈팅이 나올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바닥에서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면 많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종목들 제가 드릴 테니까 나도 이제 진짜 도저히 지쳤다. 내 계좌 좀 회복시켜주는 종목 하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빅스경찰관의 집중수사 테마 첫 번째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미 염두에 두셨던 관심 종목은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5명의 용의자 5개의 종목을 추려서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 또 2가지 추려주셨고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를 지금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이 언제 뚜렷하게 상승이 나타나는가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도 한 20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어느새 얼른 노란톡방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셔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 받아 가셔야지 빅스 경찰관과 함께 수익 크게 챙겨 가실 수 있겠죠.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고 그거 누르시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이제 정말 수급이 분산되면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선박용 배관업체로 흑자 전환 이후 꾸준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늦지 않게 담아가셔야지 이 흐름에 맞춰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오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자, 2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테마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오늘 역시나 또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고 뭐 미국에서는 또 리비안의 판매 호조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국내에도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빅스경찰관 자동차 부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이건 내용을 얘기를 하자면은 네. 똑같습니다. 지금 네. 조선기자재를 테마를 얘기한 아.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근데 또 이제 오늘 시장이 본다면 결국에는 조선기자재 테마와 자동차 부품 테마가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뒤에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을 방어했던 게 조선기자재랑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조선기자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동차 부품도 역시나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두 개가 전부 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만큼이라도 이 실적을 바탕인 두 가지 테마가 조금 더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조선기자재 테마랑 같은 맥락에서밖에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 테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래도 보자면 자, 현대차와 기아차의 2분기 실적 최대치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나 국내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익이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번에 굉장히 영업적인 활동을 크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42만 대를 판매를 했고요. 기아는 39만 대를 판매를 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대략 대비했을 때 15%와 18% 이상을 이미 실적을 갱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반기 기준 미국의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미국 판매 4위를 달성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점유율이 올라갔다라고 증빙이 됐죠. 그러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실적도 올라갈 거고 많이 팔아서 거기에 들어갔던 자동차 부품들의 역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 전반적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예요. 지금 2022년도 3분기 때부터 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요. 역시나. 네.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이 종목도 제가 최근부터 좀 약간 유심히 살펴보던 종목인데 그래도 역시나 제가 좀 정확하게 봤는지 이 종목도 상한가까지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각종 차량 및 산업용 스프링, 이 차량용 시트 등의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동차사의 제조 공정에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멕시코, 러시아의 이 각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저점 대비했을 때 10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450원의 저점을 만들어내고 5,800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전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되게 애매하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하락이 나올지는 애매해요.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이 아닌 아래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야 된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아래에서 잡아야 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실로에서 가려서 안 보이시죠, 제대로? 네네. 자, 자동차 부품업체고요. 라디에이터, 오일 쿨러, 냉각기, 개통 자동차 부품과 변속기 등을 생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이걸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주요 매출처가 어디라고요? 현대차 그룹이에요. 제가 아까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요?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좋아지면 따라오는 게 뭐가 좋아진다 그랬죠? 부품 관련주, 기업주들이 그만큼 수혜받고 실적이 더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막상 올라가질 않았네요. 지금 14,000원에서 고점을 형성해 놨고 바닥에서는 9,300원에서 바닥을 집어냈고 근데 지금 주가는 11,000원입니다. 두 개 위아래에서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가 안전하게 잡는다면 수익 볼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당분간 실적 장세가 유지될 거예요. 실적에 따른 개별적 장세도 계속 될 거고요. 난 지금도 또 시장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지 마시고 아니 올라갈 종목이 이렇게 떡하니 보이는데 수익 주겠다는데 안 들어가고 있으면 나만 바보 같잖아요. 자, 그런 바보가 되지 마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집중 수사 테마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반영이 되고 또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 오늘도 나타나게 됐고요. 또 대원강업이라는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 아마 오늘 장중에 보시면서 부럽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 경찰관이 지금까지 또 열심히 수사한 내용을 공개를 해주셨는데 이 관심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자동차 부품업체 주요 매출처가 현대차 그룹이라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정말 꼭 잡아야 되는 부품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 소집 회의 들어오셔서 잡아 가셔야 되겠죠. 시간이 한 10분 정도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켜 보이시고요.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 상단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주식 특수본 빅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오늘 긴급 소집 회의에 참여하셔서 이 종목 어떤 건지 바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빅스 경찰관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집중수사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벌써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시간에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개수배 포착주, 좀 더 강력한 종목이 필요한데 빅스 경찰관,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제가 본 종목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를 좀 볼 거예요. 네네. 오늘 아침에도 이슈가 있었죠. 이제 여러 가지 LG 디스플레이에서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를 생산한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 라는 이슈가 뜨면서 사실 저는 오늘 좀 디스플레이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오늘 좀 시장이 좀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좀 크게 움직여주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와도 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만큼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재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인지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제조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예요. 이 LCD 패널의 단면을 다듬는 장비를 대표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두 가지 테마를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한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신규 사업으로 3D 센서 모듈을 탑재를 한 그리고 여기에 국내 최초 복강경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출시를 했다고 해요. 자, 뭐 출시됐다 그랬어요? 로봇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자연스럽게 로봇 테마도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때나마 이 기업은요. 이 레보아이가 출시되면서 삼성전자 M&A 대상에 한번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그만큼 이슈가 뜬다면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재료가 3개네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고체 전지 셀 제조 장비 개발에 과제에 참여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좋은 거 다 갖고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3D 로봇, 그리고 여기에 또 뭐 2차 전지까지. 좋은 거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만큼 사실상 차트를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주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만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마 좀 실루엣이 크다 보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네. 끝부분에는. 근데 지금 본다면 저점에 16,000원부터 51,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얼마가 올라갔어요? 300%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 종목 공략해도 되는 거 맞아요? 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대화님 이거 공략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면? 좀 고민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일단은 뭐 빅스 경찰관 믿어봐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네. 또 재료도 좋은 종목이고 또 일단은 주가 차트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재료를 분석하고 차트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면 상대적 고점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약간 먼저 부담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월봉 차트를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월봉 차트 같이 볼까요? 자, 월봉 차트를 본다면 여러분들 방금 이 주가 51,000원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종목의 주가가 2018년도 5년 전에는 얼마에 있었냐? 14만 원에 있었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미 네. 이 종목의 힘에 그리고 재료를 분석했을 때는 5년 전에 이 기업 가치가 이미 몇 배가 됐어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도 3배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오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하단부에 보시면
수급까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최근에 300%가 올라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종목 이제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본다면 이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미 15만 원까지 갔던 게 고작 5만 원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봉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눌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대응 전략을 잘 잡는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이 수급이 진짜 수급이라면 적어도 반 이상 올라간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얼마까지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300% 올라왔죠. 자, 그게 10만 원이 될 때까지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만큼 끌고 가는 것도 끌고 가는 거고 전략을 잘 잡아야 이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끌고 가려면 여러분들도 그만큼 같이 공부를 해야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교육 그리고 수익 매수 타점까지 제가 다 잡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이 종목을 어디서 잡으면 되고 어디까지 내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할 거다. 그리고 어디서 팔 거다까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진짜 이 종목 너무 좋아 보인다. 나도 한번 같이 공략해서 수익 꼭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네. 이게 일봉 차트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 빅스 경찰관 믿고 매수해야죠 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사실 조금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월봉 차트까지 보니까 이 종목은 공략을 안 하면 바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재료 자체도 반도체, 2차 전지, 로봇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어떤 이슈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와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약간 고점인 듯 싶긴 하지만 그래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저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략하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종목 내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저희 긴급소집 회의에서 이 종목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는데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누르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시간 한 3분도 안 남았어요.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야지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 이 회의방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50분 동안 집중수사 테마부터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공개수배 포착주까지 살펴봤는데 빅스 경찰관 또 비가 많이 내리고 오늘도 좀 장이 쉬어가지 않았습니까? 내일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좀 내일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내일을 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실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 기간은 예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장마가 정말 그 시간에 딱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증시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저항대까지, 지지대까지는 또 여기까지만 내려오지 않을까, 한 이쯤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 정도는 해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증시도 어떻게 보면 장마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장마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끝납니다. 날씨가 좋아지겠죠.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마가 끝이 나면은 다시 좋아져요. 다시 상승 나오고요. 그만큼 우리가 또 증시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놔야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지수가 내려가고 올라가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자꾸 떨어지고 계좌가 하락한다고 해서 놓고만 있는다면 결국엔 다음 증시가 상승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조금 오르고 또 말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면 자, 거기에 대한 계좌도 조금 회복도 해보고 싶고 수익도 한번 챙겨보고 싶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좀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들의 계좌도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좀 바뀌지 않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종목과 교육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장마가 끝날 때쯤엔 나도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노란톡방 잊지 말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장마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시장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산이나 이런 신발 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듯이 우리 빅스 경찰관과 함께라면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캔하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 특수본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공개수배 탕탕탕!